자, 저희 사연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연에 대한 안내를 또 먼저 드리자면요. 저희는 이렇게 2부에서는 오프닝에 사연 소개를 해드리고 직접 전화까지 연결해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사주팔자를 붙여서 꼭 저희한테 먼저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 사주팔자 네 글자가 없으면은요 주상전화팀 다른 팀은 앞에 팀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연 그리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해드리고 종목 상담까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전화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들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하나의진 매도가가 좀 궁금해서요. 언제쯤 매도해야 되나? 혹시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3,700원에 30%요. 23,700원에 30%. 하나오션을 매수하신 타이밍이 언제쯤 되시나요? 하나엔진.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한 달 조금 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저점 잘 잡고 들어가신 건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로서 이제 수익권에 있으신데 언제 매도하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또 하나엔진이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찬대 대표 연결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예. 일단 이제 최근에 조선이랑 방산이 주도 섹터인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도 업종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몇 개 안 되는데 뭐 한 3개 정도 방산이랑 조선이랑 그다음에 최근에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K뷰티. 그래서 이런 수출 강세 품목들이 좀 강세를 띠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지금 트럼프 관세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이 어떻게 보면 좀 딜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 안에서도 좀 유리한 점을 취할 수 있을 만한 산업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기존에 HD 현대그룹주 위주로 해서 뭐 HD 현대미포라든지 뭐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계속해서 급등 랠리를 보여줬고 완성 조선업체들이 이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로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기자재 중에서는 엔진이 가장 먼저 가니까 뭐 HD 현대마린 엔진이랑 하나 엔진이 그 다음 주자로 강력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선은 장기적으로도 더 갈 것 같고 솔직히 신규 진입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다음으로 기자재 종목들을 좀 보는 게 괜찮다고 생각 들어요. 근데 기자재 종목들이 아직 제대로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자재 종목들이 올라갈 만한 수준까지는 조선주가 계속 좀 강세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엔진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신고가 랠리를 쓰면서 이제 돌파 나온 지가 딱 오늘 돌파가 나온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같이 이렇게 돌파가 나온 시점에서는 신고가가 돌파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물량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과거에 이제 저항을 맞았던 구간인데 이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해줬고 이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돌파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은 이런 자리에서 보통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돌파하기 전에 이런 박스권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시간을 뭐 몇 달을 허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추세 따라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신고가 돌파한 이후에는 저는 이동평균선 21선 이탈하게 되면 1차적으로 좀 분할 매도를 해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이야 이제 조선과 방산 이런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지만 영원히 주도 업종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추세가 언젠간 꺾일 텐데 지금 이제 신고가를 쓰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당분간 더 가긴 할 거라고 저도 봐요. 근데 2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추세가 1차적으로 좀 꺾인다고 봅니다. 뭐 절반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한 30% 정도 이상은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잔량으로 더 욕심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1선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미리 이제 낮은 가격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주가가 좀 흔들려도 버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이 이동평균선 중에 이 노란색 선, 이게 이제 이동평균선 21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한다 그러면은 1차적인 좀 매도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 21선이니까 요 점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서
이제 조선주가 좀 끝물로 가지 않을까라는 거를 뭐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기자재 종목들 중에 제가 가장 괜찮게 보고 있는 건 세진중공업이에요. 근데 세진중공업이 아직 이렇다 할 만한 매물대 돌파가 안 나왔습니다. 이쪽도 저는 돌파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까지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접어들게 되면 사실 조선주들은 한 사이클이 어느 정도 끝나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은 하나엔진이 더 올라갈 만한 부분이 있겠지만 세진중공업마저 이제 신고가를 쓰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그 부분에서는 서서히 좀 매도를 생각해야 되겠다.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분할 매도로 좀 나오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차 매도는 21선 이탈하면 일정 정도 매도하는 걸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21선 안 내려가면 계속 들고 가면 될까요? 저는 21선도 이탈을 안 하는데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님의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매수했기 때문에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21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쭉 들고 가시고 21선 이탈하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해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은진 21선 라인 잘 보면서 대응하시고 지금도 수익 잘 나고 계시지만 더 큰 수익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또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아까 이제 저희가 사연 보내주신 분이 마침 저희 또 유튜브 채팅창에 애청해 주시는 분이세요. 김경민 님이신데 에코프로 상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화를 막상 받으니 머리가 하얘져서 추가 질문 못 드렸지만 상세히 잘 알려주셔서 도움 많이 얻었습니다. 소나트까지 또 보내주십니다. 김경민 님 또 이제 곽유정 대표에게 또 궁금하신 종목사항 있으시면요. 뭐 지금 또 채팅창 올려주셔도 되고요. 또 사연 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재밌게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여세로 몰아가야죠. 네. 이번에도 그래서 유튜브에서 뽑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루도비코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산일전기고요. 매수가 57,700원, 비중은 10%입니다. 목표가 일단 7만 원 가능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산일전기가 다시 또 이제 5월 되더니 한번 쭉 올라가는 추세를 잡아가긴 했습니다. 어떤 좀 전망을 갖고 계십니까? 긍정적이고요. 오히려 이제 전고점 돌파까지 좀 8만 원 공격적으로 넘어서 좀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 특징 보면은 수출이 잘 되거나 또 수주 모멘텀이 있거나 또 그에 따른 또 실적이 반영되거나 이런 기업들이 또 잘 가거든요. 전력기기 이제 관련 종목들이 지난해 이제 데이터 센터발 이제 이슈 타고서 올라갔었는데 미국의 지금 전력 교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전력 쪽에서 또 들어오고 있는 또 이슈가 몇 개 있었죠. 첫 번째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규모 정전 사태.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부족 문제가 또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전력주 전반에 있어서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올해는 또 유독 또 폭염이 좀 강타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전력 수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전력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만한 그런 환경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 이런 종목들도 지금 시세 아직 견고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이제 계열이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 전력 관련 종목들이 환율 지금 이제 부담 속에서도 어느 정도 환차손 부담이 완화된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이라서 실적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산일전기도 그 사업 부문을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은 최근에 정책 그런 테마성으로도 같이 좀 이슈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다양한 그런 사업 부분에서 고른 그런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긍정적이고 특히 북미 지역에서 폭발적인 또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력망 부문에 있어서의 매출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기업 분석을 보시면 실적 부분 한번 보시면요. 올해 지금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증가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런 부분들이 앞서서 2월 달에 반영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조정을 이제 3개월 정도 주고 나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반등세가 나와준다 했을 때는 적어도 전고점 구간대가 77,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7만 원보다는 이상으로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7만 원이 오히려 저는 보수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시장이
시장이 워낙 또 변수가 많은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한다 하신다면은 52,000원에서 53,000원 구간대 이탈을 한다면은 비중을 좀 뺀 다음에 추가 추이 보면서 전량 손절을 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재매수를 해서 다시 원래 비중으로 좀 회귀를 시켜서 더 가져갈지를 결정하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21선 역시 중요합니다. 심리선 생명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52,000에서 53,000원 구간대 이탈려고 보시고 상단으로는 7만 원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77,000원 봐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전고점 돌파하면 결국에는 쌍봉을 만들면서 이제 돌파하면서 대세 시세로 나오는지 그런 흐름을 또 추가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7만 원 구간대까지 한번 수익 도전해볼 만한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산일전기 목표가 7만 원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또 상담을 이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방금도 이제 산일전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유튜브에도 재룡전기가 올라와서 이찬대 대표님 재룡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권기숙님께서 올려주신 겁니다. 매수가 38,000원, 10% 움직이지를 않네요.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앞서 산일은 좀 이제 긍정적인 전망이었는데 차트 흐름이 좀 달라요. 산일과 재룡은 왜 이럴까요? 이게 사실 대장주와 이제 대장주 아닌 종목들 결이 좀 많이 네.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변압기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대장주라고 하는 종목들을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하방 지지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나오거든요. HD 현대일렉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빠질 때 이거 뭐 급격하게 빠질 것이다 하는데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하방 지지를 더 잘해줍니다. 낙폭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또 재룡전기랑 이제 비교했을 때도 낙폭이 훨씬 더 이제 안정적이죠. 이때 당시 이제 전력 인프라 3대장으로 불렸던 게 이제 현대일렉이랑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입니다. 그쵸.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하방 지지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효성중공업은 곧 신고가를 뚫어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순위로 좀 평가받았던 게 LS 일렉이거든요. 근데 LS 일렉은 심지어 오히려 더 이제 좀 변동성이 큰 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룡전기보다는 그래도 하방 지지를 잘해주고 있죠. LS 일렉은 이때 처음에 고점 찍고 이제 떨어질 때 이때 당시에 이제 실적 실망감에 떨어졌는데 이때 실망감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실적은 실제로 잘 나왔습니다. 예. 근데 기대치보다 안 나왔다고 이렇게 떨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결과적으로 잘 나오니까 또 나중에 신고가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3대장 중에서 3순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는데 3순위라고 평가하는 종목조차도 이 정도 변동성인데 이제 3순위를 뒤로 밀려나는 종목들 뭐 이런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외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하방 지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또 뭐 반등을 줄 때는 막 갑자기 상한가를 친다든지 그쵸. 다른 종목들이 신고가 쓰기 시작할 때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더 강력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힘들죠. 네. 떨어질 때도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일수록 저는 신고가 쓰는 대장주를 보시라고 오히려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떨어질 때도 이제 덜 떨어지기 때문에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는 이제 전력인프라 산업 전반적으로 따졌을 땐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재룡전기도 한번 이제 급등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쵸. 그래서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차례 급등이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올 때 종목 교체를 하시거나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일렉이나 뭐 효성중공업 같은 특히 효성중공업이 한번 신고가 쓸 것 같아요. 앞서 산일전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예 산일전기 같은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이게 변동성이 커가지고 아예 공격적으로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아예 이제 색깔을 확실하게 가시는 게 저는 좋습니다. 근데 재룡전기는 이 전저점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차례 이 전력인프라 쪽으로 수급이 불어왔을 때 급등이 나오면 종목 교체를 하시는 전략을 저는 좀 제시해드리고 싶고 전저점 이탈은 쉽사리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전에 한번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지지 라인을 이제 강력하게 받쳐줄 거라고 봐서 한번 이제 4만 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지점에서 한번 좀 매도를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네.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룡전기 뭐 일단은 산업 이쪽에 있는 산업을 본다라고 하면 조만간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찬대 대표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1군이나 2군 종목들이 좀 더 잘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정 정도 올라가면은 매도를 하고 교체 매매를 하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YC 16,800원에 30%거든요. 16,800원에 30% 비중. 그러시면 YC는 혹시 매수하실 시기가 언제쯤 되시나요? 작년 7월쯤 매수했거든요. 작년 7월에 매수를 하셔서 네. 혹시 한 번 딱 수익 구간이 왔었을 것 같은데 그때 매도는 못 하셨고요. 네네, 그냥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네. 그때 좀 다들 좀 올라간다고 예. 해가지고 딱 2만 원 목표로 잡고 계속 기다렸다가 네. 계속 빠지기만 해서 음. 이게 계속 그래도 좀 더 들고 가면 매수가 위로 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거 더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곽유정 대표 연결해서 바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게 제가 항상 좀 목표를 2만 원으로 자꾸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좀 올 수 있을지 좀 2만 시간이 원 걸려서. 목표가.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곽유정 대표님. 네, YC 일단은 버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버텨야 드리고 된다. 싶은데요. 아니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어떤 분이 YC 저거는 이름부터 화가 난다 이러는데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은 YC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긴 하거든요. 지난해 YC가 주가 상승세가 나왔었던 이유가 뭐냐면 YC 쪽에서 검사 장비를 만들거든요. 아시죠, 그거는? 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HBM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드는데 사실 이 납품을 이제 완료하고, 그러니까 본격적인 이제 납품이 되는 시기를 3월 달로 잡았었어요, YC 쪽에서. 그런데 삼성전자 쪽에서 이 엔비디아 HBM 그 3 통과가 계속 좀 지연이 된 측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설치하는 그 시기 자체가 6월 달로 좀 미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출 반영이 언제부터 본격화 되겠어요? 3분기, 4분기부터 매출이 반영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YC 쪽에서 이번에 만든 HBM 그 검사 장비가 HBM3뿐만 아니라 HBM4까지 함께 다 검사할 수 있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검사 장비를 해외 쪽에 검사 장비를 쓰다가 다른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그런 HBM 검사 장비들 기업들 고객사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서 YC가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2대 주주인가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런 이제 수주로 인해서 만든 그 장비를 약간의 좀 그 SK 하이닉스 향에 바꾸면은 또 그 SK 하이닉스 향 매출까지도 나중에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모멘텀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삼성전자 HBM3 언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건가?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슈 보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향 HBM3 12단 관련해서 선제 양산에 나섰다라는 기사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쪽에서도 약간 본격적인 이런 이제 HBM3 향 매출이 발생이 되려면 하반기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그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 AI 가속기 루빈이 또 내년에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SK 하이닉스든지 내지는 삼성전자든지 HBM4를 또 출시하는 것도 또 관건이에요. 그런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YC 일단은 저는 보유하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최대 주주가, 그러니까 2대 주주가 삼성전자고 최대 주주가 셈텍이거든요. 근데 이 셈텍 쪽에서도 지분율을 계속 서서히 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모멘텀이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실적에 대한 그런 모멘텀. 왜냐면 최대 주주들도 당연히 수익을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은 또 일부 지분 또 팔아서 또 차익을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 지분을 늘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모멘텀이 있다라는 반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YC 지금 비중이 또 많으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비중 더 늘리지 마시고요. 일단은 매수가 구간대가 16,800원, 17,000원 이제 부근이신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그 17,000원 구간대가 기존에 이제 주가상으로 봤을 때 헤드앤숄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 분이신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이제 헤드앤숄더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딱 저항받고서 밀리게 된 겁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하락은 지금 다 나온 상황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횡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 구간에서 상단 구간만 돌파해주면 어차피 다음 레벨업 구간이 매수하신 매수가 구간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반기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에서 HBM3E를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제 관련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YC도 이런 모멘텀을 같이 좀
받으면서 빠를 받으면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잠재 가능성과 끼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매수가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만약에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 하반기 이런 반도체 업종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이전 정고점 구간대 22,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향후 흐름 보면서 나중에 또 종목 상담 요청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YC 상담까지 모두 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아까 이제 1부 때부터 이제 바보곰님께서 채팅창에 하이젠 RNM을 되게 자주 올려주셨어요. 1부에서는 채택이 안 됐는데 어떻게 2부에서 또 그래도 많이 올려주셨으니까 저희가 빠르게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이젠 RNM 바보곰 지난주에도 사실 상담을 주셨거든요. 일단은 읽어보자면 하이젠 RNM 34,000원 30%입니다. 이 거래일 기세 좋아서 36,000원쯤에 팔라 그랬는데 나스닥 하락했고 두산 로보틱스로 인한 일시적 하락인지 로봇주는 당분간 횡보 조정인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상대 대표님, 일단 하이젠 RNM 최근 좋다가 오늘 하락 잠깐 했거든요. 근데 네. 많은 분들도 상담 받아야 되니까 좀 짧게 대응 전략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로봇주기 때문에 로봇주에 대해서 제가 항상 드리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로봇주는 결국 이제 소수의 종목들을 잭팟을 터트리면서 포트를 이끌어갈 거예요. 그래서 좀 소외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좀 다분화시켜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젠 RNM은 핵심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만한 로봇 카테고리에 넣어볼 만한가라고 하면 저는 꼭 넣어야 되는 로봇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20-30%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뭐 한 2-3배 내지 많게는 이제 한 5배, 10배 이상을 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혁신업종이잖아요. 2차 전지 배터리에서 노렸던 수익률만큼은 로봇주에서도 저는 노리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그래도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전망이고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도 기대돼요. 현금도 한 300억가량 이제 보유하고 있고 LG전자 이제 모터 사업부를 전신으로 해가지고 창업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 탄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로봇 사업에 있어서 스마트 팩토리 쪽의 수요가 가장 먼저 불어올 걸로 기대되는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정말 강세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무벡스 같은 이런 종목이나 현대 엘리베이 같은 종목들이 엘리베이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관련된 종목들로서 많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하이젠 RNM도 같이 좀 올라갈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기준금리 인하가 자꾸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인내를 충분히 한다면 금리 인하 시작되면서 다음 혁신업종으로서 저는 2차 전지 다음으로 이제 급등할 만한 섹터로서 저는 로봇을 꼽고 싶고 그 안에서 저는 로봇이 2차 전지보다는 훨씬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목표가를 좀 많이 높게 잡으시고 대신 그 변동성도 많이 좀 참으셔야 될 것 같다. 기간을 두시고 한 내년, 내후년까지 생각을 해보시는 걸 네.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위아래 변동성에 대해서 모두 좀 열어두는 것도 필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이젠 RNM 바보곰님이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신 내용 저희가 수리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문자 들어왔습니다. 523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셀트리온 22만 원, 비중이 높네요. 50%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현재가가 15만 8천 원. 4월달 내내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셀트리온 주가가 요새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매수가와 현재가의 차이도 좀 있기 때문에 비중이 또 커서 손실률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상담 좀 잘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곽유정 대표님. 비중이 너무 크신데 승부 볼 거면은 확실히 그냥 끝까지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은 과거에 셀트리온이 적자 기업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흑자를 잘 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자체가 1조 원을 지금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진펜트라 쪽에서의 매출 발생이 올해는 한 7천억 원에서 8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지금 미국 쪽에서 의약품 이제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겠다. 조만간 곧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CDMO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장 설립 관련해서 미국 현지에 지금 공장을
만들까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 이슈가 있거든요. 이건 확정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이제 향후 셀트리온에 있어서 이런 이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이제 해소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도 지금 미국 쪽에서 판매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 생산 시설만 만들게 된다면은 사실 원가율 자체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나중에 향후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지금 재추진된다는 이슈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추진됐을 때 셀트리온 수혜받을 가능성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셀트리온 이제 움직임 월봉상 보시면은 30만 원대까지도 갔었던 종목이거든요. 22만 원대 높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지난해 물론 이제 정고점 구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높은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잠재 가능성이 30만 원대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 왜냐면 작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로 100만 원대 뚫어주고 가니까 지금 여전히 100만 원대 부근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셀트리온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못지않게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어느 정도 매집이 다시 이루어진 상황이니까 끝까지 들고 간다 하신다면 저는 30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한번 승부 볼만하지 않을까. 쭉 우리 시청자분이 잘 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이었습니다. 하락을 할 때는 지금처럼 좀 힘이 없지만 또 올라갈 때는 정말 무섭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곽유정 대표의 이야기는 승부를 잘 보셨으면 좋겠다. 멘탈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5233님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 전화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네. 자, 유튜브 채팅으로 저희가 좀 전화 대체를 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손진호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SKC입니다. 10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의 비중입니다. 자,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유리기판 이야기를 가장 많이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요새 또 유리기판 이야기가 그새 쏙 들어갔어요. 네.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게 결국 어쨌든 이제 화학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쵸. 이제 경기 민감 섹터잖아요. 근데 경기가 요즘 너무 불안해요. 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맞아요. 트럼프 뭐 지금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 양치기 할아버지다 하면서 네. 지금 너무 이제 불확실성을 크게 가져가다 보니까 안 그래도 불경기로 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는 자꾸 뒤로 밀리죠. 불확실성은 커지죠. 이러니까 화학 섹터들이 너무 어려워요. 앞서서도 뭐 2차 전지 상담해 주시는 분들 이제 뭐 문의 주시는 분들 그쵸. 있었는데 2차 전지 배터리도 화학 쪽으로 이제 카테고리 묶이면서 지금 계속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SKC도 당분간은 이제 주가가 강세를 띠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단기 스윙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연말에 다시 좀 재진입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여전히 이제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게 요즘같이 불안정할 때는 결국 장기적으로 이익 성장세나 탄탄한 이익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순이익 적자가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면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만약에 내가 장기적으로 볼 거라면 뭐 불경기가 영원하진 않으니까 결국 사이클이니까 호경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면 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전저점 여기 8만 원 가격대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좀 종목을 정리했다가 재진입을 네. 나중에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저. 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뭐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매수가와 지금 현재가가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갭이 크지 않다라는 것도 그래도 대응을 하시는데 조금 더 편하시지 않을까. 하지만 또 유리기판의 이 또 테마 그리고 화학주들이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그림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KC까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고요.